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늘문주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민 씨가 술을 취한 것은 60일이 혐의에 대한 자백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에 이어서 딸인 조민 씨도 입시비리 혐의로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 어제 딸이 기소가 되니까 바로 이런 말을 SNS에 적었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다, 남영도로 끌고 가서 고문해라. 물론 여당에서 바로 여러 비판 목소리 나왔지만 일단 김민정 교수께서는 조 전 장관의 이 말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지난 한 달여간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민 씨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반성하는 듯한 모드를 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저 반성의 기한이 언제까지일까? 8월 말까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결국 기소되지 않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결국 반응을 보면 그것이 조민 씨의 기소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과 지금에 와서 이 입시 비리의 문제를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조민, 조국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지만 바로 이 입시 비리가 3명이 공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조민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입학 원서를 내고 할 대학원 입학 원서를 내고 할 당시에는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예. 더더욱이나 이 기소 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딸인 조민 씨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때 조국 전 장관의 친구였던 진중권 교수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조 전 장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저들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얘기를 나를 옛날처럼 중앙정보부 끌고 가서 고문해라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여당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제 오늘. 독립운동했냐 양심 있으면 민주투사 욕보이지 말길. 진짜 남영동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과 행동 따로 안 한다. 박정미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이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저 역시도 당에서 무언가 대응해야 한다거나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일가가 저지른 잘못은 굉장히 중대한 것이 맞으나 또 본인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딸의 인생이 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로서 좀 심적인 고통을 저렇게 좀 호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민 씨, 그러니까 기소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겸허하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재판 절차에 성실히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이제 주어진 절차를 성실하게 따르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표창장 등으로 징역 4년, 아버지는 기소와 재판, 교수직 박탈, 딸은 뒤늦은 보복성 기소.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라도 일으켰습니까? 멸문지와 초토화를 시키니 윤석열 정권 시원하십니까?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잔인한 국가 폭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어제는 최강화 의원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얘기도 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 얘기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조국 일가가 조선시대 사화라도 일으켰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네요. 우선 조국 장관 전 장관이 뭐 나를 고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엄혹했던 시절 남산 그다음에 남영동 분실 또 장안동 분실 거기서 고문을 당했던 많은 뭐 민주운동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운동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분은 뒤늦게 뭐기 그 산호맹이 관련돼 있는데 그렇게 뭐 예전 학교 다닐 때 뭐 운동도 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뒤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문 때문에 고문 한번 당해 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자, 그런 걸 겪은 사람한테 이제 자신의 자녀가 이 입학원서 조작하는 걸 가지고 그걸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인이 했던 것과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함께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또 거기에 최강화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분노해야 될 것, 정치인으로서 분노해야 될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이런 자신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의 삶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문제를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정치인의 어떤 임무를 다한 적이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자꾸 저렇게 등장하고 자꾸 무슨 남영동 운운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저와 비슷한 동년배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정 의원님도 더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짧게만 여쭤보면 조 전 장관이 민주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계량할 수는 없는데 조 전 장관도 일부 산호맹 이것 때문에 복역 전력이 있다면 본인도 운동을 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예. 그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 당시에 겪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왜 자신의 자녀 문제와 함께 어울려 생각하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옛날에 학생운동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녀들 그 하는 것 자체를 왜 동일화시키느냐. 그런 비난을 동시에 다 받지 않습니까? 예. 이게 딸이 재판에 넘겨진 것만 하더라도 정치권에 꽤 큰 이슈가 됐고 근데 법적인 건 좀 따져봐야 돼서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공소시효 앞두고 기소를 한 건데 검찰이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 검찰 생각은 딸도 조민 씨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반성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검찰도 많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잘못했어요.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좌고우면했습니까? 원칙대로 했었어야죠. 그 숙명여고 쌍둥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대학 갈 때도 그랬고 대학원 갈 때, 의전원 갈 때도 한 거고. 그다음에 의전원 갈 때는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미성년자였어요. 그 일이 있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민 씨는 대학교 졸업하고 성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 수혜자가 아닌 어머니와 부모님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부인하지만은 실제로 피해자가 존재했어요. 숙명여고 쌍둥이 관련해서 피해본 숙명여고 여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조민 씨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고대 떨어졌고 누군가는 부산 의전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죠. 쌍둥이 판결 관련해가지고 그 법원에서 지금 그 쌍둥이들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고등법원까지 내렸거든요. 숙명여고 사건이에요. 그렇죠. 숙명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고 그다음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쌍둥이들도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조민 씨가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지금 저 모습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제가 봤을 때 기소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검찰이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가 두 가지인데 네네. 서울대 의전원 허위자료 제출 혐의, 뭐 자기석에서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다음은 부산대 의전원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 이 가운데 일부는 또 어머니 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네. 아까 정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거 정치적 고려할 게 아니라 뭐 엄마 아빠가 다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딸은 뭐 기소하지 말지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상으로 이게 맞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는요.
실형을 꼬박 3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고등학교 선생님 딸이라고 해가지고 처벌받고 누구는 서울법대 교수 딸이라고 해가지고 기소유예 받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두 가지 혐의는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의해서 지목되었던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민 씨가 밝혔듯이 저 역시도 조민 씨가 주어진 절차에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사실은 부모와의 공모 혐의 인정 여부가 관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기소된 두 가지 혐의 각각은 이제 뭐 첫 번째 서울대 의전원 자료 제출 혐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부산대 의전원 자료 제출 혐의 같은 경우도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와 이제 공모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조금 이례적이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런 형사 사건에 있어서 이 전 일가가 다 기소되는 경우는 또 많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과거부터 전해져 온 예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이제 부모 둘 다가 입장을 내고 또 본인 역시도 소송을 뭐 각종 소송을 다 취하하고 입장문까지 내게 되면서 기소유예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이제 재판을 받고 뭐 한 명은 수감되어 있다 보니 예. 한 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소유예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기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 씨는 어제 본인 SNS 입장을 내서 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은 딸의 기소 뉴스를 접한 뒤에 본인 SNS에 보신 것처럼 남영동, 차라리 남영동에서 불러서 날 고문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여당에서는 아니 뭐 독립운동했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정치적 공방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정치권 이슈 잠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